안녕하세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한모니카입니다. 오늘은 평화의 땅 DMZ, DMZ의 역사와 평화 미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DMZ의 평화지대화라고 하는 사회적 화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DMZ의 평화지대화라고 하는 그 사회적 화두가 과제가 제시된 역사적인 맥락으로서 DMZ의 탄생과 변화, 그리고 DMZ의 평화 미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MZ의 평화지대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DMZ의 평화지대화라고도 하고, DMZ의 세계평화지대화, 국제평화지대화, 그리고 DMZ의 평화적 이용 등으로 우리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통적으로 핵심적인 사안은 바로 DMZ를 평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의미가 바로 이제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DMZ는 지금까지 냉전의 상징이고, 그리고 남북 분단, 갈등, 군사 충돌, 중무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공간을 부정적인, 그리고 갈등이라고 하는 상징이 아니라 바로 평화가 존재하고 작동하고 나아가서 한반도 전체로 확장하는, 세계로 확장하는 공간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DMZ의 평화지대화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에 그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왼편에 보시는 그림이 14선언의 이행을 통한 DMZ 통일평화지대 구상안입니다. 이 구상에서는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를 구상하고, 또 철원 평화산업단지, 금강산 설악산 국제관광지대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보시는 그림에서는 바로 2018년도에 판문점 선언을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 내용과 관련된 이미지입니다. 여기 잘 보시듯이 바로 이 DMZ를 사이로 해서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긴장을 완화하고, 또 군사적인 사안에 대해서 남북의 군사 당국자들이 이 DMZ와 DMZ를 사이로 한 남북 접경 지역을 관리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선언 합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DMZ의 평화지대화라고 하는 그 구상과 제안은 어느 순간에, 그리고 갑작스럽게 제시된 것이 아니라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은 제안들이 있어 왔습니다. 궁극적으로는 DMZ를 한반도 평화가 작동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확산하는 지역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DMZ와 DMZ 인근 접경 지역에 많은 평화 생태공원이 조성되기도 하고, 평화의 길, 그리고 평화 누리길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문화예술공원이 조성되는 것도 물론이고요. 그리고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DMZ의 평화지대화라고 하는 것이 200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었는데요. 왜 이러한 화두가 제시되어 왔는지 바로 그 역사적인 맥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전쟁과 DMZ의 탄생이라고 이제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요. DMZ의 탄생 배경인 한국 전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DMZ는 바로 한국 전쟁의 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한국 전쟁은 바로 한반도의 분단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세계 냉전으로부터 연결된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1945년도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맺어진 미소 동맹이
와해되었고, 그리고 와해되기 시작했고, 특히나 이 두 강대국이 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전후 질서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하고 이제 대립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47년도, 48년도에 그 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세계 냉전의 흐름과 한반도의 이 분단 상황이 바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잘 아시듯이 한반도는 1945년도 8월 15일에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되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와 동시에 미군과 소련군이 38선을 사이로 해서 분할 점령하게 됩니다. 한반도는 통일된 임시정부, 그리고 나아가서는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지 못하고 결국에 48년도에 두 개의 적대적인 그리고 체질을 달리하는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38선은 결국에 남북의 분단 경계선이 되었고, 나아가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큰 체제가 한반도에 유입되는 경계선이 되었고, 그 두 진영이 대립하는 경계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그런 큰 동서냉전이 펼쳐지기도 했고, 또 남북을 사이로 해서 소련과 미국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들과 한반도의 한국인들 사이에 갈등이 또 얽히면서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얽히고 또 그 갈등이 증폭되는 경계선이 되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38선이 남북 분단 그리고 양 체제의 경계선이 되면서 많은 이들이 한반도에서 전개될 전쟁을 예측하고 우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자료는 한국전쟁이 벌어지기 2년 전 그리고 1년 전에 전쟁의 발발을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그 후로, 이 구후로는 분단정부의 수립을 말합니다. 48년도 4월 시점에서 문화인 108인이 선언을 한 것이니까요. 분단정부 수립을 눈앞에 두고 우려하는 이제 목소리를 낸 것이죠. 그 후로 오는 사태는 저절로 민족 상호의 혈투가 있을 뿐이니 내쟁 같은 국제전쟁이요, 외전 같은 동족전쟁이다. 동포의 피로써 맞서는 동포의 상잔만이 아니라 동포의 상식만이 아니라 실로 어부의 득을 위하여 우리 부자의 숙질의 형제의 자매의 피와 살과 뼈를 바수어 바치는 혈제의 참극일 뿐이니 이 어찌 있을 수 있는 일이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1949년도 6월에는 김구도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한국을 분단해 놓은 미소 양국이 자기가 점령한 지역에 각기 상반된 정권과 군대를 만들어 놓고 그대로 나가는 것은 마치 남의 독리에 와서 싸움을 붙여놓고 슬쩍 나가버리는 것 같은 것이다. 만약 내전이 발생된다면 그 책임은 미소 양방에 다 같이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년의 시점, 1년간의 그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한국 전쟁의 발발을 예측하고 우려하고 있고, 그때 민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은 곧 국제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족 내부의 갈등이 그 민족 내부의 갈등만이 아니라 미소의 개입과 전쟁 발발의 책임에 대한 문제까지도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예측은 바로 38선 인근에서 남북 간의 군사 충돌로 나타나고 있었고, 급기야는 50년도 6월 25일에 북한의 남침이라고 하는 전면전의 개시로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위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요. 부분은
우리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에서 1967년도에 낸 한국전쟁 이전의 38선에서의 분위기들을 정리한 글입니다. 남북의 상호 대치거리가 100m에서 300m 정도 거리에 있고, 그곳에서 쌍방 간의 선전전, 욕설, 그리고 사격전이 번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38선상에서 거의 일과처럼 되었다라고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북한 자료에서도 아주 잘 나타나는데요. 이 김우철이라고 하는 38선 경비 초소의 조소병이 50년도 1월에 이렇게 이제 글을 남겼습니다. 개들의 짖는 소리가 꼬리를 물고 또 놈들의 육지거리하는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려온다. 적과의 거리가 가까운 곳이면 400~500m, 멀어야 1km 내외다. 소리치면 대답할 수 있는 거리다. 그러니까 이 두 자료 모두 38선상의 남북의 대치 거리가 매우 가깝고, 그곳에서 선전전, 욕설 등이 오고 가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사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모습을 주한미군이 당시에 38선에서의 충돌 지점이나 통계 자료를 이렇게 지도로 만들어둔 것도 있습니다. 서해상의 옹진에서, 그리고 청단, 연안, 백천, 그리고 개성, 포천, 춘천, 강원도 또 인제군의 원대리, 그리고 주문진 일대가 이제 38선이 지나가는 지점들이고, 이곳에서 남북의 군사 충돌 횟수랄지, 그리고 동원된 인원들이랄지 하는 부분들까지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38선 충돌이 2년 동안 진행되었고, 특히 49년도 상황에서 매우 극심했는데요. 결국에 50년도 6월 25일에 전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민족의 한반도에서의 비극이었는데요. 그런데 또 세계사적으로 보면 세계 냉전기의 최초의 열전이었습니다. 잘 아시듯이 50년도 6월 25일에 북한의 남침에 의한 전면전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전선이 한반도 남쪽 지역으로 빠르게 이제 이동을 했고, 그리고 이제 50년 9월 중순 시점에 인천 상륙작전과, 그리고 10월에 38선 이북으로 북진을 했다가 다시 이제 후퇴를 해서 38선 근처에서 전선이 51년 여름부터 교착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왼쪽에 보시는 이 지도가 51년 6월에서 53년 7월까지 38선과 오늘날의 DMZ 근처에서 벌어졌던 주요 전투 지역들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아주 안타깝게도, 또 하나 안타깝게도 정전회담이 51년 6월, 7월 시점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전쟁을 멈추기 위한 회담이 진행되면서 양측이 우선적으로 합의를 했던 사항이 바로 뭐였냐면, 지금 제가 여기 글에 적어둔 것처럼 정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전투를 계속한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와, 그리고 이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멈추기 위한 정전협정을 체결하는데, 그때 남북의 대치선, 즉 군사분계선을 38선이 아니라 양측의 군사대치선, 접촉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한다라고 약속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합의로 인해서 현재의 DMZ 일대에서, 그리고 멀게는 38선 인근에서 바로 치열한 전투가 약 2년 동안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DMZ 일대는 정전회담 2년 동안 전선이 교착되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투를 위한 진지가 구축되었고,
온갖 화력이 집중 배치되었던 것이죠. 때문에 많은 남북한의 청년들은 물론이고 유엔군, 중국군 등의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는 사진은 바로 이렇게 이 DMZ 일대에서 수많은 이제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들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한 유해 발굴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 2019년도에 철원 화살머리 고지에서 이제 유해를 발굴하는 그 모습의 사진입니다. 1953년 7월 27일에 한국 군사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전협정에서 제일 먼저, 그러니까 제1조로 제시를 이제 규정을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비무장지대에 대한 규정입니다. 한번 보시면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적대 군대 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한 개의 그리고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 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제10항에 이 적대 행위의 재발 그리고 그것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할 책임을 남측에서는 유엔군 사령관, 북측에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에게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로써 DMZ가 남북 분단의 경계이자 국제적 냉전의 경계가 되기에 이릅니다. 오른편의 지도에서 보시면 바로 이 선이 바로 군사분계선입니다. 그리고 북쪽에 이 선이 북방한계선 2km 북쪽에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선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km 떨어진 남방한계선입니다. 이렇게 남쪽, 북쪽에 4km 구간의 이 구역이 바로 비무장지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시면 이 정전협정 지도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 정전협정 지도 비무장지대한 지도가 모두 9장이 있는데 1장, 2장, 3장, 4장, 5, 6, 7, 8, 9장을 모두 이어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표현한 지도입니다. 한반도 전체로 보았을 때는 바로 이 한반도의 허리 부분에 이렇게 비무장지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 이 비무장지대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완충지대로 설정을 했고 그리고 적대행위가 재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구상되었고 비무장지대라고 이름을 했듯이 이 공간에는 무장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DMZ에서 보는 모습은 비무장지대가 아니라 많은 철책 장벽과 무기들로 가득한 그런 곳으로 변모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DMZ의 장벽 구축과 무장화라고 하는 주제로 해서 DMZ가 어떻게 DMZ, 즉 비무장지대가 아니라 무장지대로 바뀌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위쪽 왼편에 보시는 사진이 철책, DMZ 철책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순찰하는 군인들입니다. 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 이곳이 바로 DMZ 안에, DMZ 안쪽에 있는 GP, 그러니까 즉 감시초소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이 철책들의 조명등이 들어온 이제 모습의 사진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볼 수 있는 DMZ는 바로 이렇게 철책이나 그리고 중무장된 감시초소들로
감시초소들이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종이 구상했던 DMZ의 모습과는 아주 많이 달라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DMZ의 장벽이 철책 장벽들이 많이 생겼는데 DMZ의 장벽보다 먼저 생긴 냉전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죠. 그런데 이 독일의 베를린 장벽은 바로 탈동독운동, 즉 서베를린으로 향하는 동독인들이 당시에 많았고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소련과 동독 측에서 장벽을 1961년도에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베를린 장벽이 만들어지고 이제 독일과 유럽에서는 냉전이 그야말로 냉전이 진행되게 되었고 대신에 수많은 이제 열전으로 폭발하는 지점들은 유럽이 아니라 동아시아나 또 혹은 다른 세계의 다른 지역들로 확산되게 이르게 됩니다. 1960년대 중후반에 한반도에서도 거의 제2의 한국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우려할 정도로 군사 충돌들이 아주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 충돌은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 누가 보복을 했는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군사 충돌들이 벌어졌는데요. 이 표에서 지금 보시면 65년도, 66년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67년도에 DMZ에서의 사고라고 하는 사건들이 많이 벌어졌고 사망자들도 뭐 남북한 가리지 않고 사망자들도 아주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7년은 지금 여기에 제가 글 적어둔 것처럼 DMZ의 충돌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1950년도 6월에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49년도에 38선 충돌을 연상시킬 정도였습니다. 이런 67년도에 많은 군사 충돌들은 급기야 1968년도에 1.2 사태와 1월 23일 푸에블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야말로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전쟁 위기의 순간이 1968년 초부터 벌어진 것이죠. 바로 이러한 DMZ에서의 군사 충돌들이 DMZ 장벽의 구축의 한 배경이 되기도 했고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당시 베트남 전쟁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때 한국 DMZ와 베트남 DMZ의 장벽을 구상하고 그리고 그 경험이 공유되는 계획이 이제 마련이 되기도 했습니다. 1965년도에 구상 그리고 66년도에 구체적인 계획이 만들어지고 67년도에 그야말로 철책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DMZ 철책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67년도 8월에 미군이 DMZ의 서부 지역에 남방 한계선 일대에 철책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68년도에 중부전선과 동부전선으로 확대되죠. 바로 이 철책의 설치야말로 DMZ 경관을 가장 크게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게 67년도 미군이 구축한 철책의 모습과 관련된 이제 기사입니다. 경향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방책은 전장 24km로 DMZ 남방 한계선을 따라 뻗쳐 있다. 방책의 높이는 10피트 정도, 쇄골이 철망, 쇄기둥 및 둥근 철조망으로 이루어져 있다. 방책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철문이 마련되어 있다. 미군은 철망 울타리 모양의 이 방책 말고도 대인 레이더, 적외선 탐지기, 고성능 망원경을 동원했고
방책 주변에 있는 일체의 잡목림은 제거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가운데에 보시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설명과 같이 철망과 쇠기둥, 철조망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주변에 일체의 잡목잎이 제거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죠. 오늘날 DMZ 철책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이때 이런 형태로 갖춰지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63년도 7월 시점만 하더라도 왼쪽 아래에 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60년대에는 감시초소, 지피도 이제 등장하고 이제 강화되어 가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 사진이 62년도 12월에 바로 그 전초라고 하는 관측을 위해 설치된 전초의 모습입니다. 앞서서 보셨던 잠시만요. 다시 돌아가서 이때의 이 지피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죠. 다시 돌아가서 볼까요? 원래 이 DMZ 일대에는 정전협정에서 약속을 했듯이 지피를, 그러니까 무기가 갖추어진, 그리고 군인들이 상주하면서 진지를 겸한 그런 초소가 들어설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초소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관측용의 초소만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전초들이 위치가, 그리고 또 혹은 기능에 따라서 분화되기에 이릅니다. DMZ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부 전초가 군사분계선 가까이 전진 배치되고 군인이 주둔하면서 경계하는 구조물이 되기에 이릅니다. 이 과정에서 요새화가 진행된 것이죠. 그렇게 감시초소가 만들어졌습니다. 65년도 홍성원 씨의 이 소설의 지피에 대한 묘사가 아주 흥미롭게 잘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지피는 한옥 모양이다. 남측의 지피는 양옥 모양이다. 그런데 이제 남측 지피의 경우 벙커가 지피를 성곽처럼 둘러싸고 벙커에 있는 호는 철근까지 넣어서 시멘트로 구축되어 마치 작은 성곽과 같은 모양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동아일보 68년도 6월 기사를 보면 이것도 이제 남측 지피인데 지하 요새화되어 있고 2m 두께의 콘크리트로 영구 요새화된 벙커들은 포사격 실험 결과 수백 발의 포탄을 맞고도 끄떡도 않을 정도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요새화된 지피는 1960년대부터 이제 진행이 되었던 것이고 1967년 현재 유엔사 측에는 89개, 북측은 109개 정도에 이르렀고요. 양측은 서로 이제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서로가 상대방에게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상호 비난을 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양측 모두 이러한 지피를 확대하고 강화하고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 지피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군사분계선과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무장된 이 지피가 서로 1km도 안 되는 곳에 위치를 하게 되었고, 그렇다는 얘기는 곧 남북의 군사 충돌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GP의 존재, 그리고 중무장화라고 하는 것은 DMZ에서의 남북 군사 충돌의 가능성이 늘 상존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아주 우발적인 사건의 어떤 계기에 의해서도 군사 충돌로 비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DMZ의 오늘날의 이제 모습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DMZ의 평화 없는 평화라고 붙였는데요. 바로 DMZ의 그야말로 냉전의 단면들을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빈틈없는 방위태세, GP 철책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 방위태세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평화, 그러니까 아주 아슬아슬한 평화인 것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DMZ의 한 냉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베른트 슈테버라고 하는 학자는 평화 없는 평화, 즉 냉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전쟁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총력전처럼 정치, 이데올로기, 경제, 과학기술,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모든 것이 동원되어 대립하는 것. 아주 장기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된 것이 바로 평화 없는 평화고 긴 평화고 냉전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DMZ도 바로 이런 평화 없는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그 평화 없는 평화는 바로 이런 중무장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아슬아슬한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DMZ에서의 군사 충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탈냉전기로 돌아오면서부터는 많이 감소했습니다. 지금 이 표에서 보시듯이 1960년대에 DMZ에서의 군사 충돌이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벌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와서는 그 수로 봐서는 아주 많이 감소는 했죠. 바로 세계 냉전의 해체랄까요? 이제 그런 분위기들도 배경이 하나 되었고, 그리고 남북한 간의 긴장을, 군사적 긴장을 좀 완화하고, 그리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어렵지만 그렇게 전개되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번 군사 충돌이 벌어질 때마다 특히 접경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그 갈등의 어떤 피해랄지 또 삶에 주는 어떤 영향이랄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요. 연천의 중면 행정복지센터 쪽에 북한군 고사기관총탄 낙탄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은 군사분계선과 남방 한계선 남쪽에 가까이 있는 이제 마을인데 횡산리라고 하는 이제 마을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북한군이 북측 지역에서 발포했던 고사기관 총탄이 떨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민분들은 이 때문에 바로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민방공 대피소로 대피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슨 사건이었느냐, 왜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느냐 하면 2015년도죠. 그러니까 불과 지금으로부터 몇 년 지나지 않았습니다. 8월 20일에 북측에서 고사기관총탄을 이제 쏘았고요. 그것이 남측의 연천 중면행정복지센터 쪽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에 우리 군에서도 그의 대응 사격을 하기에 이르렀었죠. 네, 이 사건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대북 확성기 문제였습니다. 북한은 이제 비난하는 대북 확성기가 이제 당시에 설치되었고 그것이 이제 작동을 하자 북한이 그것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바로 이러한 고사기관 총탄을 이제 발사를 했고 그 총탄이 바로 이 접경 지역 주민들이 직접 살고 있는 바로 이 행정복지센터 쪽에 급기야 떨어지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삼곤리, 횡산리 등등의 연천 지역의 주민들이 민방공 대피소로 대피를 하기에 이르렀고, 그뿐만 아니라 뭐 강화나 김포, 고성에 이르기까지 접경 지역의 이 군사분계선 DMZ와 가까이 있는 주민분들이 대피를 하기에 이르렀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DMZ에서의 이 군사 충돌이 뭐 아주 잦지는 않다 하더라도 한 번씩 발생할 때마다 주민들은 직접 생존의 위험이랄까 그 삶의 위협을 경험하게 된다,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DMZ의 평화 없는 평화의 또 하나의 모습은 바로 이 자연 생태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12월에 이제 이 DMZ에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들을 조사를 했고, 그것이 이제 연합뉴스에 보도된 것인데요. 반달가슴곰 보이시죠? 제일 위에 사진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야기 속으로만 혹은 책에서만 보는 반달가슴곰이 DMZ에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루미들이 DMZ에서 월동을 하고요. 또 뭐 사양노루 등도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름도 잘 알 수 없는,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뭐 멸종 위기종이라고 하는 동식물들이 바로 DMZ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 바로 이런 DMZ라고 하는 공간이죠. DMZ의 평화 없는 평화가 유지되면서 바로 이 자연 생태계가 한편으로는 회복이 되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DMZ라고 하는 공간은 바로 공간의 단절의 공간이고, 기억의 단절, 또 역사의 단절 공간입니다. 지도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DMZ 일대는 우리가 DMZ 일대에 도대체 무엇이 존재하는지, 산이나 강은 어떻게 위치하고 또 흐르는지, 과거의 길은 어디에 어떻게 있었는지, 이곳의 역사 문화는 어떻게 존재했고 변화해 왔었는지 하는 부분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그동안에 많은 연구자들이 그런 연구들을 해왔고, 그래서 이 DMZ 공간의 역사 문화와 그리고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그리고 단절된 이 공간을 다시금 남북이 이어지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DMZ에서의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 측면에서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DMZ의 평화 없는 평화의 한 단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DMZ의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고, 그 DMZ의 평화 미래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DMZ가 가지고 있는 여러 안타까운 사건들일 수도 있고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바로 이 DMZ는 한국사,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의 어떤 안타까운 분단과 갈등의 공간이기도 합니다만, 세계 냉전사를 성찰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바로 앞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세계 냉전의 흐름 속에서 한반도의 분단과 한국 전쟁이 벌어졌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DMZ이기 때문에, 또 DMZ의 철책 장벽이 만들어지고 구축되었던 것들도 세계 냉전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DMZ는 냉전사의 산물이자 성찰의 공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곧 DMZ에서 어떤 평화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계사적인 아주 엄청난 실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DMZ를 평화적인 공간으로 바꾸는 것은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또 이 DMZ의 변화는 남북 간의 관계의 개선이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북미 간의 관계 개선, 또 한미 간의 관계, 그리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이 동북아시아의 중국과 일본 등까지 포함한 굉장히 많은 국제 정세들이 들의 변화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DMZ에서의 평화적인 변화는 많이 예측하기도 어렵고 한 발 한 발 나아가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DMZ에는 많은 가능성이,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향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할 텐데, 중요한 것 중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그리고 지금 당장에는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작업이 바로 무엇이냐면 DMZ를 보존하는 것, 그리고 DMZ의 역사문화, 지리지형, 그리고 생태환경, 그리고 기후 변화와 또 혹은 자연재해까지도 조사하고 기록하는 것,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DMZ의 이 모든 사안들을 관리하는 기구를 만들고 제도화하는 것이죠. 이것은 남한, 우리가 이제 먼저 시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북이 공동으로 이 관리기구를 만들고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화돼서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한반도 DMZ는 과거에 냉전에서의 어떤 제1이나 제2의 양극단의 길이 아닌 제3의 길을 찾는 과정이 될 것이에요. 이 그림에서 제가 DMZ의 어떤 변화를 과거에서부터 지금 미래까지 좀 요약적으로 표로 만들어 보았는데, 보시면 정전협정 제1조 6항에서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DMZ 내에서, DMZ로부터, DMZ를 향해서 어떠한 적대 행위를 감행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DMZ를 사유로 해서 모든 적대 행위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규정을 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평화를 적극적인 평화와 소극적인 평화로 구분해서 본다면 이 부분은 거리를 두고 이 DMZ를 그냥 가만히 둠으로써 평화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소극적인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동안의 DMZ에서는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군사시설이 확대되었고 수많은 군사 충돌들이 벌어졌고 그런 적대 행위들이 수십 년간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전협정에서 약속했던 소극적인 평화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물리적인 폭력이 벌어져 왔던 것이죠. 물론 지금은 평화 없는 평화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평화가 이제는 유지되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2021년, 이제 지금 이후로는 이 DMZ에서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이 제거된 소극적인 평화가 유지되는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인 평화, 즉 DMZ 내에서, DMZ로부터, DMZ를 향해서 평화가 존재하고 작동하고 확산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지금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무겁게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변화가 DMZ에서 조금씩 생긴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하나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고, 전 마찬가지로 하나의 대안을 모색하고 그야말로
에서 전 세계를 향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평화의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DMZ의 미래가 바로 이런 평화 미래로 구성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우리의 후배와 후손들이 볼 수 있기를 아주 바람하지 않습니다. 혹시 조금 더 DMZ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자료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